안녕하세요. 투자하는 행복을 공유하는 투행입니다. 2024년 5월 2일 부동산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허리 휘겠다. 최대 7억 부담금에 떠는 강남, 용산 재건축.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의 기사입니다. 2024년 3월 27일 개정 제초안법 시행에 따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부담금 면제 기준이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부과 구간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는 수억 원대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 부담금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초안 부담금 부과가 재건축 사업의 동력을 잃게 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침체로 인해 앞으로 시작하는 재건축 단지들은 제초안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매매는 찔끔 전세는 껑충. 아파트 전세가율 2022년 12월 이후 최대. 뉴스원 신현우 기자의 기사입니다. 지난 4월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전달 대비 0.2포인트 상승하여 66.9%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전세가율은 52.8%에서 53.2%로 상승했으며 특히 강북 아파트 전세가율이 강남 아파트 전세가율보다 오름폭이 컸습니다. 전세 수급지수 또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서울 아파트 전세 수급지수는 97.2에서 97.9로 상승했습니다. 전세 수요 증가로 인해 일부 집주인은 전세계약 갱신 시 보증금을 크게 올리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경우 전세 보증금이 10% 이상 상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갭투자 물건의 경우 주택 가격 하락에 따른 역전세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의하고 있습니다. 강동 전셋값 수천만 원 뚝뚝. 실거주 의무 유예 직격탄. 뉴스원 조용훈 기자의 기사입니다. 서울 강동구 아파트 전세가율은 올해 평균 0.20% 하락하며 유일하게 하락세를 보인 지역입니다. 하락 이유는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로 인해 시장에 쌓인 전세 매물이 소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강동구의 전세 매물은 두 달 전 대비 19.3% 증가한 2,950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연내 입주 예정 신축 대단지, 주변 지역 전세가는 더욱 하락세가 심하며 올림픽 파크 포레온 입주 이후에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강동구의 전세 물량 증가가 서울 전세 시장 가격 상승 압력을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합니다. 신생아 대출의 힘. 1분기 전국 아파트 30대가 가장 많이 샀다. 연합뉴스 서미숙 기자의 기사입니다. 지난해 4분기 감소했던 30대의 전국 아파트 매입 비중이 올해 1분기에 다시 증가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등에서 30대의 매입 비중 증가가 뚜렷했습니다. 이는 1월 말부터 시행된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 때문으로 보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2년 내 신생아 자녀를 둔 가정에 특례보금자리론 대비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서울에서 30대 매입 비중이 가장 높은 성동구는 1분기 매입 비중이 42.0%를 기록했지만 작년 4분기 44.3% 대비 감소했습니다. 경기도는 27.2%에서 28.2%, 인천은 26.5%에서 26.5%로 30대 매입 비중이 증가 또는 유지되었습니다. 입주 물량 쏟아진 강동구, 옆 동네 하남 전셋값 덩달아 뚝. 뉴시스 정영희 기자의 기사입니다. 서울 강동구에 올해 입주 단지가 몰리면서 인근 하남시 전세 가격이 9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남시 전세가 하락률은 서울 강동구보다 크며 수도권과 경기 평균보다도 낮습니다. 이는 강동구의 저렴한 신축 전세가 대거 공급됨에 따라 인근 하남시에 거주하는 전세 수요자들이 서울로 이동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남시의 전세 매물은 올해 초 1,187건에서 지난달 31,209건으로 1.8% 증가했습니다. 반면 경기 전체 매물은 같은 기간 7.5% 감소했습니다. 입주 물량의 영향으로 강동구를 포함한 인근 지역의 전셋값은 한동안 내림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8년 송파구 헬리오시티 입주 당시에도 송파구 전셋값은 4개월 동안 하락했고 강동구 상승세 회복에는 9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미 금리 동결의 하방 압력 커지나? 거래 위축의 주택시장 더딘 회복 우려. 뉴스원 신현우 기자의 기사입니다. 미국은 기준 금리 인하를 지연했지만
인상 가능성은 작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우리 부동산 시장에 다소 줄어든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이지만 금리 인하로 기대했던 시장 회복은 더딜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반기 금리 인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으로 인해 거래 위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거래 편차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은 매물 가격 하향 조정과 관망세를 보이고 있지만 선호 지역 단지에서는 매도 희망과 상향 조정과 간헐적 거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6주 연속 상승, 성동 마포 쭉쭉 오르는데 노도강은 아직.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의 기사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6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해 관망세도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별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 지역은 성동구, 마포구, 영등포구, 동작구 등 2구, 하락 지역은 노원구, 종로구, 도봉구, 강북구 등입니다. 수도권 외 지역으로는 인천, 강원, 경북 상승, 충남, 대구, 경남, 부산, 제주가 하락하였습니다. 서울 전세 가격은 50주 연속 상승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역세권 소형 규모 아파트의 전세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서울 전세 상승 지역으로 성동구, 노원구, 광진구, 강북구 등이 있습니다. 4층 만들고 신입교육, 100억대 전세 사기 조직 척발. 연합뉴스 문승욱 기자의 기사입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수도권 일대에서 2020년 5월부터 2년여 동안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와 오피스텔 등 주택 428채를 매수한 뒤 임차인 7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10억 원을 가로챈 범죄 조직을 검거했습니다. 이 조직은 친척과 지인을 동원해 조직을 세우고 사장, 부장 등의 지휘체계와 사측을 만들고 신입 직원 교육까지 시키며 체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을 변제받고 이사를 가면 다시 월세로 주택을 임대해 부당이득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 조직의 총책 A씨와 간부 6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10명과 명의대여자 2명을 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사 101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한 피해가 확인된 주택 75채를 몰수 보전하고 조직원들이 가로챈 리베이트 수익금 4억 3천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건설 현장 4곳 중 1곳 준공 기한 못 지켰다. 한국경제 박진우 기자의 기사입니다. 부동산 신탁사가 책임준공을 약속한 PF 사업 중 23%가 기한을 넘겨 손해배상 소송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분양 실적 부진과 공사비 급등으로 시공을 맡은 중소건설사의 파산이 본격화되면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신탁사 책임준공 기한을 넘긴 사업장 관련 PF는 3조 8천억 원 규모에 달하며 이는 전체 신탁사 차기자본의 104%에 해당합니다. 신탁사가 공사를 서두르기 위해 직접 시행사에 빌려준 자금 규모도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손실 가능성이 높아 위험하지요. 책임준공 기한을 넘긴 사업장이 속출하는 이유는 공사를 맡은 건설사가 대부분 재무건전성이 떨어지는 중소건설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들 건설사는 공사비와 금융비 상승, 지방 미분양 지속으로 유동성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에 따르면 신탁사 책임준 공영사업장은 시공능력 순위 100위권 밖에 있는 건설사가 83.8%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단기순 손실을 기록한 시공사가 30%를 웃돈 가운데 부채 비율 300%가 넘는 건설사 비중도 20%를 돌파하는 등 중소건설사는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노출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5월 2일 부동산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해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